광주와 전남이 민선 8기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공동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양측은 인공지능과 전력, 자동차 등과 연계한 반도체 특화단지를 시도 접경 지역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쌀을 사들여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지역에선 근본적인 해결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전남도는 수입쌀 방출 자제를, 진보당은 수매제 부활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진구는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혜택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가 지자체마다 한창입니다. 전남에선 여수시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민선 8기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공동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전남대 총장과 전 하이닉스 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전남 반도체 산업 육성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기업 유치와 정책 수립, 반도체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주와 전남은 지역의 주력 산업인 인공지능과 전력, 자동차 등과 연계한 반도체 특화단지를 시도 접경 지역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은 지난달 새 정부의 첫 예산 편성에서 첨단 공정 구축과 실증 환경 조성 등 반도체 관련 예산 14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부가 쌀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도가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9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16만 2,900원으로 지난해보다 28.3% 하락한 상태입니다. 전남도는 근본 대책으로 쌀값 21만 원대 유지와 쌀 수급 안전 대책 제도화, 수입쌀 밥쌀용 방출 자제, 쌀 수급 상황 예측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수매제를 부활하고 수입쌀 방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27일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수매제는 최저가를 보장하고 농민에게 가격 결정권을 부여해 식량 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며 수매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당 정권이 수매제를 폐지하고 변동직불제를 소멸시킨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정부가 쌀을 격리하기에 앞서 40만 톤의 수입쌀을 시장에 풀지 말고 격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요. 하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지자체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진군이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현재 강진군 인구는 3만 4천여 명. 지난 2014년 4만 명이 무너진 강진군 인구는 해마다 천여 명씩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생아는 적고 사망자는 늘고 여기에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진군도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개 시군구에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강진군이 인구를 5만 명까지 늘리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폐교와 빈집을 사들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 축제 관련 사업을 확대해 일자리 5천 개를 창출하고 각종 스포츠 훈련팀과 교육생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농가에 머무르면서 소통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풋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풋소는 학생 위주로 시작됐지만 만족도가 높아 참여 대상이 늘고 여행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풋소는 우리 강진군만의 독특한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풋소 농가가 증가됨으로써 고정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내지 공직자 그리고 교직원들이 풋소로 옴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강진구는 현실적으로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관광객이나 교육생, 방문객 등을 말하는 이른바 생활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광객 500만 명 그리고 또 체육 유치 그리고 또 풋소 인구 등 강진에 머무르는 그 인원을 저희들 생활 인구로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2026년도에 한 5만 명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결혼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아가 줄면서 지방 도시의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생활 인구를 유치하겠다는 벼랑 끝 지자체의 정책이 지역 소멸을 막는 데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네, 앞서 강진군 사례를 보면 산술적으로 30년 뒤면 강진군은 사라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 소멸이 먼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진군의 정책이 쉽지는 않지만 현실을 알리고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에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강진군의회가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 질문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유경숙 의원은 지난해 4월 전남 인재개발원이 문을 열었지만 주변 도로공사 등이 늦어지면서 기대했던 방문객 파급 효과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순선 의원은 강진군의 인구 5만 명 달성은 큰 목표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주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군의회가 제정한 육아 양육 수당 제도 등을 통해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말했습니다. 윤영남 의원은 민선 8기안의 빈집을 1000세대 정비해 활용하는 것은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수치라며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교통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전남 지역 외국인 교통사고는 280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41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차 대 차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조 의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법규 교육이 매우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다솜 아나운서, 지난 추석에 혹시 고향 다녀오셨나요? 네,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이 바쁜 일상을 잠시 잊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몸은 떨어졌어도 마음 한편에 고향을 품고 계신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서 새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남 지역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거주하는 곳을 제외하고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이 주어지는데 지역의 특산품이나 관광상품이 꼽힙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면서 특산품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겁니다. 지난 7일 시행령이 통과되자 전남에서 가장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한 조례 입법을 예고한 여수시. 의회가 조속한 추진에 뜻을 모으면서 27일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수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는 이미 마친 상태로 다음 달부터 답례품 선정 절차를 밟아 오는 11월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어떤 품목을 할 건지를 저희들이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이제 납품 업체들이 정해지기에 이제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수시의 목표 모금액은 8억 4천여만 원. 여수시는 지역 축제 현장을 방문해 모금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제의 인식을 높여 목표 모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을 3개월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 지역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한 공장에서 난간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소방서는 27일 오전 9시 15분쯤 국가산단 한 공장의 15m 높이에서 난간 설치 작업을 하다 A씨가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동료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망운면 주민들이 광주 군공항의 무안군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망운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은 최근 광주시의 일방적인 전투비행장 이전 사업 실태를 규탄하며 공항 이전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망운면 주민들은 10월 7일 군공항 이전 반대 운동을 이어가는 등 자발적인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이후 이제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모습이 늘고 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써온 마스크를 벗는 게 시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색하기도 한데요.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수만 명에 이르는 데다가 가을 독감의 우려까지 남아있어서 불안감은 아직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는 개천절과 대체 공휴일 등 사흘간의 연휴가 잇따라서 야외 나들이 발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가을 축제도 많아서 인파가 몰리는 모습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간의 방역 거리를 잘 지키되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마스크는 항상 지니고 다니셔야겠죠. 질병관리청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오는 겨울 코로나19의 재유행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길고 길었던 감염병의 위기에서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는 자리인 감동데이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대화 시간에는 광양 덕내초등학교 학생통학로 확보와 황금지구 초등학교 신설, 광양읍 인도응리, 소방도로계획 관련 요청 등 4가지 내용이 건의됐습니다. 정 시장은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시민들과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했으며 관계부서 검토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알릴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 고충사항을 직접 듣고 제가 필요하면 현장까지 나가서 살펴본 후에 이것을 시정할 건지 반영할 건지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와 애경특수도료가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애경특수도료는 국가 산단 5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100억 원을 들여 무방향성 전기 강판용 절연 코팅제 생산 공장을 설립합니다. 공장은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며 이곳에서는 연간 7천 톤 규모의 절연 코팅제 생산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최고의 한우를 뽑는 전남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완도군 박지훈 씨 농가에서 나온 한우가 챔피언을 차지했습니다. 27일 장흥축협 가축시장에서 열린 한우 경진대회에서는 22개 시군에서 우량한우 81마리가 출품됐으며 5개 부문에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장흥군은 회진면 김경호 씨 농가가 지난해에 이어 번시고 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이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관산읍 고읍지구를 정비합니다. 장흥군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4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장흥군은 고읍전 3km와 노후교량 3곳에 대해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농경지 236헥타르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